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내 컴퓨터 사양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CPU, 그래픽카드의 GPU,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비디오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쓰는 메모리의 종류 및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시는 분이 하나가 있고요. 한 분은 이제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어떤 그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조립 내지는 업그레이드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 PC에 대해서 전혀 그 기본적인 사양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보통 업그레이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몸만 와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를 물어보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어떻게 되십니까? 운영체제 뭐 쓰고 계세요? CPU는 뭡니까? 그래픽카드는 뭡니까? 그래픽 메모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얼마큼 됩니까? 그러면 전혀 몰라요. 특히 이제 뭐 젊은 층들은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답변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객들을 상대해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는 정확한 사양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10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속성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CPU하고 메모리 용량이 보통 나타나죠. 그 다음에 윈도우가 윈도우 7인지 7인지, 그 다음에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를 보통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장치 관리하더라 면 그래픽카드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방법은, 내 컴퓨터 속성으로 들어가서 보는 방법은 컴퓨터의 아주 제너럴한 부분, 일반적인 사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양을, 좀 디테일한 사양을 알아야지 이걸 갖고 쓸 수가 있겠다 아니겠다,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아니겠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컴퓨터의 정확한 사양을 볼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어요. 그 유틸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의 정확한 사양, 좀 디테일한 사양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2년 전에 조립한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해보니까 잘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보통 업그레이드를 하러 오시잖아요. 배틀그라운드라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라는 것은 제작사에서 제작을 하면서 게임을 만들면서, 이 게임은 어떤 컴퓨터 사양에서 잘 돌아갑니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소 사양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권장 사양이라 있는데, 최소 사양은 사실 보면 안 돼요. 뭐 최소 사양을 어떤 사람들은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양에서 돌리게 되면은 렉이 걸린다는 얘기죠. 요즘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 보면 렉이 걸린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보통 우리가 권장 사양을 봐야 되는 거죠. 권장 사양을 보면 제작사에서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은, 운영체제는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64비트 버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CPU는 인텔 계열은 i5 6600K 이상에서 돌아가는 거고, K라는 것은 오버클럭 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MD 쪽에서는 라이젠 5 1600 이상에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는 최소한 16기가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드디스크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30기가 이상의 프리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픽카드는 우리가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하고 그 AMD 계열이 있는데,
지포스 그래픽 카드는 GTX 1060 비디오메모리 3기가 이상에서 돌아가는 거고, 라데온 카드는 라데온 RX 580 4기가 이상 돌아갑니다.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든가 컴퓨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요 사양보다는 플러스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조금 높게 가는 게 좋죠. 왜냐면은 게임사에서는 게임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게임 사양 패치를 합니다. 뭐 맵을 올린다든가 새로운 맵을 만든다든가 또 그래픽 사양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양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런 걸 감안해서 알파라는 우리가 개념을 좀 가져야 된다. 사양을 조금 약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메모리가 16기가면 뭐 32기가로 간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조립이나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런 기준 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정확한 사양을 모르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양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양 보는 방법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무조건 뭐 CPU 뭐 주세요. CPU가 뭐 하는 거지? 그래픽카드가 비디오 메모리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컴퓨터 사양을 좀 보고 업그레이드 하든가 구매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양 보는 방법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기본적인 장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성능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조립을 의뢰하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예전에 3대 요소라고 했는데 요즘 4대 요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라는 건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속도를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4대 성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메인보드, 그 다음에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꼽을 수가 있어요. 요게 컴퓨터 4대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조립했을 때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조립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메인보드라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를 보면 요 메인보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메인보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더보드라고 얘기해요. 모체가 되는 보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컴퓨터의 모든 장치들이 여기에 장착이 돼서 관리되는 이 주기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장치 상하관을 연결시켜주고 또 전원을 공급해주고 서로 간에 데이터 교환을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아주 컴퓨터의 전체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하나의 이런 기판이에요. 회로입니다, 회로. 그죠?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이 메인보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또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나 저가냐 고가에 따라서 컴퓨터의 성능,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질 수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메인보드를 조립을 하거나 구매를 할 때 보통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싸면 무조건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뭐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구매를 할 때는 좀 지명도 있고 좀 퀄리티 있는 제품, 그런 부분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ATX 보드라는 게 있어요. 보통 ATX 보드를 우리가 롱보드, 큰 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ATX라는 보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크기가 작은 미니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 메인보드를 사게 되면 보통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보통 뭘 사냐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싸고 조그만 거 요런 보드를 사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미니보드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 ATX 보드입니다. 요게 그죠? 크기가 작죠. 이렇게 크기가 작습니다. 그죠? 요런 이제 마이크로 XX 보드는 뭐냐면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ATX 이 미니보드보다는 좀 큰 보드를 쓰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미니보드, 여기 이제 싸잖아요. 그냥 싸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사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고사양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픽 디자인 할 때는 이게 롱보드, 이게 크죠, 보드가. 이 보드가 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ATX 보드는 좀 확장성이 좀 많죠. 왜냐면 메모리 슬롯도 마이크로 ATX 보드는 요 메모리 슬롯도 지금 요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그 다음에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확장 슬롯도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ATX 보드, 롱보드라고 그러는 거죠. 보면 충분한 메모리 슬롯과 충분한 주변 기기를 낄 수 있는 이런 확장 슬롯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죠. 그죠? 가격이.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소비자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개의치 않고 하는데, 여기서 표현할 때 이 메인보드라고 한 이유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보드다, 메인 주가 되는 보드라고 한 것이 굉장히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선택할 때는 그런 체크 포인트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CPU를 생산하는 업체는 보통 이제 인텔하고 AM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텔을 예를 들자면 인텔은 틱톡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매년 새로운 CPU를 출시하면서 여기 CPU 소켓을 바꿔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CPU 소켓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나온 이제 소켓이 775 소켓서부터 1156, 1155, 1150, 지금 1151 소켓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CPU가 8세대 커피레이까지 나와 있는데, 커피레이크는 1151 소켓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7752 소켓 쓸 때는 굉장히 부분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1156이라는 이런 그 소켓이 나오면서부터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CPU가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1155라는 소켓을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151이라는 CPU를 갖다가 여기다 꽂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메인보드하고 CPU를 바꾼다는 얘기는 조립비용의 70%를 점유한다. 그죠? 점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인보드 선택할 때도 이 최근 나온 우리 소켓이 이 메인보드에서 어떤 소켓을 지원하는 건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틀리면은 내가 구한 CPU가 1150 CPU였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맞는다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사용 알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우리가 알아야지 뭐 조립이나 구매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메인보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죠? 마더보드, 모태가 되는 보드라고 얘기했죠. 메인보드라고 했죠. 좋은 메인보드는 어떤 거냐면, 어떤 우리가 5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설치 편의성이 에이스가 잘 갖춰진 거, 그죠? 물론 전자제품 종류이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제품들은 AS가 잘 되는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객 지원을 잘 되는 뭐 그런 회사 거를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까 마이크로 8 미니보드와 아니면 롱보드의 차이점 뭐냐면, 이런 확장 슬롯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확장성이 좀 굉장히 충분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주변 기기를 더 장착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미니보드보다는 ATX 보드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충분한 이 슬롯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메인보드를 구매하지 않고도 어떤 주변 기기를 충분히 장착해 쓸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서는 이 칩셋 같은 것도 중요한데, 얘네들이 뭡니까? 어떤 그 관련된 장치를 관리하고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속 및 저속 장치를 잘 제어해 줄 수 있는 칩셋인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필요가 있다. 요즘에 이제 뭡니까? 메인보드는 전압 관리, 온도 관리를, 즉 전력 관리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컨트롤 해주죠. 뭐 그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메인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살펴볼 게 전원부 구성이에요. 전원부 구성. 그죠? 이 CPU는, 그죠? 이 CPU는 굉장히 뭡니까?
요즘 전압은 낮습니다. 뭐 0.8에서 85에서 뭐 1.5V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얘가 높은 전류를 필요로 해요. 전류는 뭡니까? 전기의 힘이죠. CPU는 높은 전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 전원부가, 그죠? 전원부가 이 여러 가지 이 전원부를,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로 병렬로 연결해서 힘 있는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전원부가, 그죠? 전원부가 이렇게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초크 코일이 있는데 여기 지금 4개가 나와 있죠. 4개. 요거는 이제 보통 4페이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4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단상 전원부 3개를 저 4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그죠? 힘 있는 전기를 이 CPU한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전원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보드 구매할 때 전원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요거는 지금 4페이지죠. 저 단상 전원부가 4개로 구성된 거니까 4페이지보다는 뭡니까? 6페이지가 더 좋을 거고, 이거보다는 뭡니까? 뭐 8페이지가 더 좋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전원부가, 이 단상 전원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CPU한테 아주 충분한 전기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죠? 이 CPU가 전압은 낮아요. 이게 전압은 낮지만 뭐니까 전류가 상당히 높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전원부가 메인보드에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을 받아서 이쪽에 전원부에서 다시 변환을 해서 얘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원부 구성이 이 단상 전원부가 여러 개 있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급 보드는 6페이지, 그죠? 내지는 8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전원부 구성, 그러니까 지명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TX 보드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 전원부 구성이 굉장히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 구입할 때는 확장성도 중요하지만 이 전원부 구성이 얼마나 충실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특히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좀 문제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체크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을 개의치 않고 무조건 싼 거 달라 뭐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뭡니까? 이런 쪽 있는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하고 가시죠.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4대 성능 중에서 메인보드를 얘기를 했고요. 메인보드는 뭡니까? 그죠? 굉장히 그 주가 되는 보드라고 그랬죠.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두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떤 게임을 한다, 그래픽 작업을 한다, 내가 어떤 뭐 엑셀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얘가 나름대로 연산을 해가지고, 그죠? 게임의 어떤 그 영상을 구현해 준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구현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CPU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PU는 사람을 하면 두뇌인데, 그죠? 우리도 IQ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낮은 사람보다는 뭡니까?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연산, 그죠? 어떤 그 처리 속도가 좀 빠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뭡니까? 이 CPU는 굉장히 어떤 그 컴퓨터에서 핵심 부품이다. 그죠? 그래서 이 CPU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고 하죠. i7보다는, 그죠? i5가 가격이 싸고, i5보다는 i3가 가격이 싸고, i3보다는 듀얼코어가 더 싸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CPU 제조사는 양대 산맥이 보통, 뭐 CPU는 미국에서만 거의 생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인텔 계열의 CPU와 AMD사에서 개발한 AMD 계열의 CPU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텔의 CPU를 예를 들자면 지금 1세대부터 8세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세대 CPU를 뭐 우리가 림필드라고 얘기를 하고, 2세대를 샌드브리지라고 얘기하고, 3세대를 아이비 브리지, 4세대를 하수엘, 5세대를 6세대를 우리가 스카이레이크, 그 다음에 뭡니까? 7세대를 카비레이크, 8세대가 커피레이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CPU가. 이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CPU는 요렇게 이 안에 회로가 굉장히 연산할 수 있는 이 트랜지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그죠? 많이 잡아넣으면 트랜지스터라는 그런 걸 많이 잡아넣게 되면 연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많이 잡아넣다 보니까 이 뭡니까? 이 제조 공정에서 이 선을 연결할 때 이 미세 이 금선을 써야 돼요. 금선을. 그걸 더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CPU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소비 전력을 많이 낮추는 거죠. 낮추면서 요즘 나온 CPU는 뭡니까? 저전력 고효율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을 낮추면서 효율을 높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설계 기술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발전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도 보통 보면 옛날에 이제 1세대 림필드는 1156 소켓, CPU 1156 소켓에서 이게 장착이 됐었고요. 그 다음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1155 소켓을 썼어요. 그 다음에 3세대는 뭡니까? 그 아이비 브릿지는 1151 소켓을 썼고요. 4세대 같은 거는 1150 소켓이 자꾸 변해 나가는 거죠. 왜냐면 CPU 크기가 안에 있는 그 제조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소켓 자체도 이게 틀리게 변천을 하는 거죠. 6세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1151 소켓을 썼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7세대, 8세대는 1151 소켓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세대 지금 나온, 보통 그 CPU를 우리가 커피레이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1151 소켓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CPU를 갖다 구매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코어 개수, 그죠? 코어 개수가 몇 개인가를 봐야 돼요. CPU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냐? 듀얼 코어는, 그죠? CPU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쿼드 코어는 뭐 4개가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헥사 코어는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어 수에 따라서, 그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는 뭡니까? 물론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듀얼 코어보다는 쿼드 코어가 비싸고, 쿼드 코어보다 헥사 코어가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사양 정보를 확인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게임을 한다,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랬을 때는 걔가 그걸 제작자에서 어떤 CPU에 돌아간다고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CPU 성능, 어떤 처리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코어 개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표기법이 옛날하고 틀린 게 뭐냐면 PR 표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7600이다, 그죠? i5이 7600이다, 뭐 i7 8500이다, 이렇게 PR 표기법을 쓰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펜티엄 뭐 3.0, 펜티엄 3.4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PR 표기법을 쓰기 때문에 보통 요렇게 하면 대충 이게 얼마다 하고 나와 있죠. 물론 박스에 보면 이렇게 3.5기가 캐시 메모리는 6메가 바이트의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소켓은 1151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동작 속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동작 속도. 그죠? 요 3.5기가 동작 속도죠. 그죠? 예. 그래서 CPU도 보면은 이제 i7을 예를 들면 i7 8700이 있고 8700K라는 게 있어요. K는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예전에 CPU 쓸 때는 우리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오버클럭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무리가 가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오버클럭이 되는 버전과 오버클럭이 되지 버전 않는 두 가지를 판매를 해요. 8700이고 8700K가 있는데 K는 자동 오버클럭이죠. 왜? 터보 부스트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게임을 한다, 아니면 동영상을 본다면 CPU가 판단해서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주는 그런 성능을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낸다 그러면 뭡니까? CPU를 구입할 때도 뒤에 K자가 붙은 버전을 구하면은 걔는 오버클럭 버전이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겠죠. 하지만 가격은 좀 비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 그죠? 캐시 메모리는 여기 지금 그 보면 6메가라는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코어 개수도 물론 속도에 좌우를 하겠지만은 이 캐시 메모리도 속도에 많은 좌우를 해요. 캐시 메모리가 적은 것과 큰 것과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은 이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CPU와 메모리 간의 속도 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죠? 그 CPU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캐시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주격 장치로 쓰는 이제 메인 메모리는 보통 D램을 써요. D램을. 근데 이 CPU 안에 장착된 캐시 메모리는 스태틱 램이라는 고가 램을 쓰기 때문에 이 D램에 비해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시 메모리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CPU가 메모리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은 그 CPU가 자주 사용되는 그 어떤 데이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먼저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CPU가 필요한 걸 갖다가 먼저 D램부터 뒤지는 게 아니라 먼저 얘가 캐시 메모리에 내가 사용했던 적이 있는 데이터라든가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봐서 있으면 바로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메모리에 있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의 버퍼링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코어 개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얼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더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CPU와 메인 메모리 간의 속도 차를 줄여준다. 그래서 CPU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얘는 스테이트 램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고가의 램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얘는. 그래서 CPU가 항상 데이터 처리할 때는 먼저 캐시 메모리부터 들추는 거죠. 뒤져보는 거죠. 여기 내가 있어? 사용했던 게 있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얘를 갖다 쓰는 거고, 여기 없다 그러면 뭡니까?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면서 이 캐시 메모리에 얘를 등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여기 있네, 여기 갖다 쓰고, 없다 그러면 다시 메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면서 다시 캐시 메모리에 등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 단계의 처리 속도를 우리가 단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는 이 코어 개수 중요하지만 캐시 메모리가 얼마큼 되는 건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그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CPU는 이런 이제 규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4대 성능 중에서 이제 메모리죠, 메이죠. 이걸 우리가 메인 메모리 또는 주격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CPU가 사용하는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하나의 중간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는 우리가 메인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기를 끄면은 전기를 차단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무슨 뭐 워드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항상 중간에 저장 작업을 하라는 것이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는 현재 쓰는 게 DDR4라는 메모리를 써요. DDR1부터 4까지 나왔는데 왜 자꾸 CPU 뭐 이런 메모리도 자꾸 변천이 되냐면은 지금 요즘 이제 CPU라는 부분이 계속 매년 새로운 CPU를 뭐 인텔의 틱톡 경영 전략에 의해서 매년 새로운 CPU가 나오면서 그죠?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CPU 성능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만 주변 기기 쪽 그래픽 카드라든가 메모리라든가 하드디스크는 CPU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U가 노는 그죠? CPU 대기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CPU 성능은 까지 가까이는 가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속도를 빠르게 해서 CPU 대기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큰 이슈죠, 그게. 그래서 개발되는 것이 이제 이런 메모리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제 DDR4까지 DDR4 램까지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뭐냐면은 CPU도 저전력 고효율로 지금 생산되고 있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동작 전압이 있습니다. DDR1 같은 경우는 보통 2.5V의 전압을 가해져 동작이 됐었고요. DDR2는 1.8V, DDR3는 1.5V, DDR4는 1.35V라는 자꾸 전압은 낮아지만 성능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주변 기기들이 보통 뭡니까? 저전력 고효율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가 DDR1을 지원하는지 2를 지원하는지 3를 지원하는지 4를 지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CPU 메인보드에 보면은 메모리 슬롯이 보통 보면 이제 184 DDR1은 이제 핀 수가 184핀이고요. DDR2는 240핀이고 DDR3는 240핀이고 DDR4는 288핀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DDR2를 쓰는데 DDR4 램을 사가지고 끼면 맞질 않습니다. 여기 맞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DDR2하고 DDR3는 그죠? 3는 똑같이 240핀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전압 차이도 있겠지만 공급되는 VC 전압이라고 그러죠. 얘도 틀립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 노치 위치가 틀려요. 여기를 보면
메모리를 보면요, 요 홈이 하나 있어. 요 홈이 위치가 맞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못 쓰게끔, 아무거나 못 쓰게끔 그렇게 방지 장치를 해 놓은 거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는 보통 저희 매장에 올 때도 메모리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DDR3입니까? 4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전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양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고 매장에 와서 구매를 하든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상식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사양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DDR4구나. 그럼 DDR4를 구매해야 되겠네. 와서 이제 구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DDR4 맞아요. 구매했다가 다시 반품한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런 얘기는 DDR3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산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얘기해서 그거는 보통 요걸 겁니다 주지만은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메모리도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제조사 걸 얘기를 하고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좀 지명도 있고 이 퀄리티 있는 제품을 좀 여러분이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얘기죠. 그죠? 반드시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메모리 구조를 잠깐 볼게요. 메모리는 보통 우리가 사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모듈 램이라는 거고 메모리 용량을 나타내는 거죠. 요게 메모리 용량.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요게 뭐 2기가 메모리다 아니면 4기가 메모리다 그러면 이 개수가 좀 틀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그만 요 칩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SPD 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동작을 할 때는 얘를 정보를 읽는 거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메모리 종류 DDR1이냐 2냐 3냐 4라는 그런 그 메모리 종류가 이 기록이 돼 있고요. 메모리 용량이 4기가냐 뭐 6기가냐 8기가냐 뭐 1기가냐 이 저장이 돼 있고 제조사 시리얼 번호 제조일자 등이 다 여기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메인보드 동작할 때는 이 SPD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얘가 손상이 되면 그죠? 메모리는 우리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량도 좀 많이 있죠. 메모리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모리도 보통 우리가 구매할 때 은박지로 쏴주죠. 정전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전기로 인해서 여기 SPD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이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박지에 쏴주는 이유는 정전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정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은박지, 그죠? 알루미늄 호일에다 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메모리군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왜냐면은 자꾸 상대적으로 어떤 게임은 고사양, 고화질의 그래픽 그 게임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쓰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그 높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 굉장히 가격도 고가로 돼 있고 성능도 무지하게 좋아져 있죠. 그리고 현실감 넘치는 그죠? 넘치는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의 어떤 성능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D 할 때 옛날에 게임도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2D 게임이었었어요. 그럴 때는 큰 영향을 안 미쳤는데 이제 3D 게임 시대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그 컴퓨터의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픽 카드 구매할 때도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이 GPU. 이 GPU는 뭐냐면 이 CPU와 역할하고 같은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라는 얘기죠. 굉장히 그래픽 카드에서 중심 어떤 그 장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영상을 처리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 안에 그래픽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픽 메모리도 우리가 종류가 메인 메모리 또 우리가 DDR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듯이 이 그래픽 메모리도 이 DDR1이 있고 GDDR1이 있고 2가 있고 3가 5까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얘도 속도를 좌우한단 말이죠. 속도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 구매할 때도 똑같은 그래픽 카드라도 GDDR3 쓰는 그래픽 메모리가 있고 GDDR5 쓰는 메모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3보다는 5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용량. 이게 2기가냐 4기가냐 6기가냐 8기가냐에 따라서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클럭.
코어 클럭은 뭐냐, GPU 코어 클럭을 얘기하는 건데 GPU 동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코어 클럭이 좀 높은 걸로 구매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메모리 버스가 있는데 우리가 메모리 버스도 64비트가 있고 128비트가 있고 196비트가 256비트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 64차선이냐 128차선이냐 190차선이냐 256차선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가 2차선보다는 4차선이 뭡니까? 교통 체증 없이 원활히 가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통 게임 그래픽 카드가 128에서 보통 192비트를 많이 쓰죠. 그죠? 게임 속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256비트, 이 비트 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올라가죠. 그래서 256비트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192비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GPU와 메인 그래픽 메모리 간에 우리가 뭡니까? 전송, 그 대역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속도차가 좀 좋은 게 좋겠죠. 이 메모리 버스가 좀 큰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 OC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모리, 이 그래픽 카드 살 때는 GTX 1050부터는 제가 자동 오버클럭을 알고 있는데 제품 박스에 가능한 OC 버전, 예전에 이제 이 OC 버전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 그래픽 카드도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강제로 얘를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이 상대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 많이 망가졌죠. 요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아예 오버클럭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게임할 때 지가 알아서 오버클럭을 해요. 우리가 사용자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도 물론 지명도 있는 걸 사야 되겠지만은 50 버전의 그래픽 카드를 사라고 얘기하는 오버클럭 버전. 그죠? 이 제조사에서 우리가 보통 제조사에서 이 성능을 높게 설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이 박스에 보면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오버클럭 되는 버전은 박스에 이제 이 표기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보면 그래픽 카드에 보면 여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OC, 이게 오버클럭 버전이래요. OC 비디오 메모리가 DDR5 2기가 이 그래픽 카드, 이 GTX 1050 카드인데 지금 이제 1050은 단종됐죠. 그죠? 1060 이상이 나오니까 여기 보면 OC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마크 찍힌 걸 여러분이 구입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 뭐 다른 건 모르는데 뭐 우리가 게임을 한다든가 3D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OC 버전이 좋죠.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오버클럭 되다 보니까 GPU 성능 상대적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좋겠죠. 이렇게 OC 버전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구매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모니터도 보면 뭡니까? 4K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아주 고해상도를 많이 지원합니다. 모니터만 좋다고 그래서 그 해상도를 구현할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이 그래픽 카드에서 만든 정보를, 그죠? 모니터로 띄워줄 때 이 그래픽 카드가 지원되는 해상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4K, 그죠? 최소한 이제 울트라 풀 HD를 지원하는 4090에 4096에 2160을 지원한 해상도를 지원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 게임도 굉장히 해상도들이 높아졌죠. 그죠?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만 해상도 높은 걸 구입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픽 카드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좋은 그래픽 카드는 보통 4K 이상을 지원하죠. 그래서 굉장히 고해상도를 지원한다. 그 지원 해상도는 얼마큼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그래픽 카드 구매할 때 고려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그래픽 카드, 이 GPU라는 것은 이 3D 게임이나 아니면 3D 그래픽 작업할 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열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만큼 코어 냉각 방식을, 충실한 냉각 방식을 우리가 구축했느냐,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이제 요 방열판 히트싱크라고 그러죠. 하나만 되어 있었는데 요즘 뭡니까? 히트싱크 옆에 이 히트 파이프라 그래가지고 히트 파이프를 통해서 한 번 더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냉각 장치들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히트 파이프가 내장된 그런 고성능 쿨러를 장착한 그래픽 카드를 구입해야지 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냉각 방식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구조를 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GPU예요. GPU. 그죠?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터.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의 CPU나 마찬가지죠. 얘가 여기서 영상을 처리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방열판이 뒤집어 씌워 있는 겁니다. 히트싱크가, 쿨러가.
그래서 이 처리한 정보를 이 CPU에서 받은 정보를 메모리에 일치 저장했다가 얘가 이제 GPU가 연산을 처리하는 거죠. 했다가 다시 일로 옮겨서 중간에 안에 그 저장 장치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다가 RGB라든가 DVI라든가 HDMI라든가 아니면 DP4로다가 영상을 출력을 해서 모니터로 영상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나온 그래픽 카드는 워낙 그 높은 전류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 PCI 쪽에 슬롯에 꽂히는 전원 갖고는 불충분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전원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원부를. 이 전원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전원부를 여기다가 4핀이라든가 아니면 8핀 보조 전원을 여기다 꽂아 인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전원을 만들어서 비디오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GPU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단상 전원부를 갖다가 여러 개 있는, 그죠? 이 단상 전원부가 여러 개 있는 게 좋겠죠. 얘는 지금 이 인덕터가, 그죠? 초코일 3개 있죠? 얘는 3페이지라는 얘기입니다. 단상 전원부를 3개로 병렬로 연결해서 힘 있는 전기를 얘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카드 검토할 때도 이게 지금 전원부가 몇 페이지로 구성돼, 단상 전원부가 몇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냐, 3개로 구성되어 있냐, 아니면 4개로 구성됐냐, 5개로 구성됐냐, 6개로 구성됐냐. 이 페이지 수가 높을수록 뭡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건 얘기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비디오 메모리인데, 비디오 메모리는 이제 우리가 제품 박스에 2기가냐, 4기가냐, 8기가냐, 뭐 16기가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요 비디오 메모리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듈 램이 더 많겠죠. 그죠? 여기에. 그 조금 전에 아까 뭡니까? 이 그래픽 카드는 이 쿨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옛날에는 이 히트 파이프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 히트싱크, 알루미늄 재질의 히트싱크 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히트 파이프가 들어서 여기 있는 열을 얘한테 방열판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온도, 열 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죠? 이 안에는, 히트 파이프 안에는 이 냉매가 들어있어서요. 굉장히 냉매가 들어있어서 열을 갖다 흡수해가지고 히트싱크로 다시 한번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쿨러를 그래픽카드 구입할 때도 이 히트 파이프가 내장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죠? 왜냐면 요즘 게임들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뭐 일부 어떤 유저들은 뭐 순행식 쿨러를 장착한다든가 그래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더 좋은 성능인지 알고 하지만 물론 뭐 성능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렇게 장착된 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순행식 쿨러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4대 성능하고 관계없지만은 그래도 컴퓨터 성능하고 관계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컴퓨터 사더라도 하드 베이스로다가 우리가 부팅을 할 거냐 SSD 베이스로다 구동을 할 거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뭐냐 요즘은 이제 그 컴퓨터 성능에 이제 많이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주변기기 중에 하나죠. 자,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운영체제하고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저장하는 보조 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이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하드디스크 쓰는 어떤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죠. 왜냐면은 CPU라든가 주변기기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하드디스크는 사실은 이게 아직 성능이 옛날 수준을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버퍼링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지금 우리가 부팅용으로 많이 안 쓰고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3.5인치 큰 거하고 작은 거. 예전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보면 3.5인치 크기가 큰 이런 큰 걸 썼었죠. 이렇게 큰 거. 근데 요즘 뭡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런 SSD를 쓰죠.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그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큰 걸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즘에 SSD라 우리 성능이 좋은 이제 이런 3.5인치 규격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노트북에 옛날에 들은 하드디스크는 2.5인치를 썼었어요. 그럼 얘는 속도가 뭐냐면 분당 5400rpm으로 도는 거고 얘는 7200rpm으로 도는 거죠. 똑같은 그 용량이라도 2.5인치 얘가 성능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RPM이 높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른 거죠. 노트북은 540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속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i5를 장착하던 i7을 장착하던 이 하드 베이스에서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CPU 성능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주변 기기 속도가 CPU를 못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주변 기기를 이제 CPU하고 같이 발맞춰서 개발되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램 DDR4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도 GPU가 지금 뭐 RTX GPU라는 게 또 나왔죠. 그래서 성능이 상대적으로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하드디스크는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고 일단 가상 메모리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해서 가상 메모리 쓰다 보니까 CPU가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그럼 개발하자. 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바로 SSD, Solid State Drive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일명 SS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발전됐냐면은 SSD까지 발전됐어요. 그래서 왜 하드디스크 속도가 느리냐면은 이 플래터라는 이제 이 원판, 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면이죠. 이 플래터라고 얘기하죠. 그죠? 플래터. 거기다 이 액세스 암이 있어요. 이 액세스 암이 왔다 갔다 하면서는 액세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 액세스 타임 때문에 우리가 속도가 많이 느린 거죠.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스태핑 모터가 위치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죠? 데이터를 읽는 이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액세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SD에 비해서 하드디스크 속도가 느리다는 게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 하드디스크를 컨트롤하는 이런 칩들은 SSD도 마찬가지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 이런 것도 칩들도 많이 나가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어떤 메인 컨트롤러에서 이 모터를 컨트롤하고 이런 컨트롤러 칩도 있고 캐시 메모리도 있고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걸 결합을 해서 얘를 동작을 시키는 거죠. 메인보드와 결합해서 서로 간에 전송, 그죠? 전송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 이런 구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알면 되겠고요. 자, 이제 SSD라는 게 나왔어요. SSD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하드 베이스에서 부팅을 하고 쓰다 보니까 내가 i7인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이런 그 나름대로 우리 그 유저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뭡니까? 조립을 하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부팅 장치로 뭡니까? 그 프라이머리 쪽에는 우리가 SL 쓰고 세컨다리는 이제 1테라나 2테라 하드를 넣어서 보조 데이터 영역으로 쓰는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SSD 같은 경우는 뭡니까? SSD는 이 안에 있는 원판 플래터라는 게 없어요. 플래터라는 게 없어서 USB 메모리처럼 속도 바로 다이렉트리 읽어버리죠. 그죠? 이렇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이 돼 있어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판이 없다 보니까 액세스 타임이 줄어드는 거죠. 이 SSD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란 말이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원판이 없어요. 플래터라는 이런 원판, 이 플래터가 없단 말이죠. 그죠? 이 리드라이터 가서 읽는 이런 액세스 타임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그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 전자 속도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드 베이스에서 부팅하면 1분 30초 걸렸지만은 보통 SSD 베이스에서는 물론 CPU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보통 10초 안에 다 부팅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즘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뭡니까? 옛날에 하드도 SATA 3 기반의 이런 갖고 있는 이 3.5인치지만 여기 지금 2.5인치 SSD는 SATA 3 기반의 그 뭡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SATA 3 기반의 SSD를 또 쓰다 보니까 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터페이스 자체를 이 SATA 3의 인터페이스 쓰다 보니까 똑같이 쓰다 보니까 얘는 이제 뭡니까? 속도가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뭡니까? M.2 SSD라는, 그죠? 요런 방식을 또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SSD인데 보통 이제 울트라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메인보드 같은 거 요즘 나오는 것들은 M.2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런 SSD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그죠? 두 가지 타입이. 하나는 뭡니까? 요 SATA 3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있고, 하나는 뭐 M.2라 얘는 뭡니까? PCI Express 기반의 그 인터페이스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픽카드가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 얘가 쓰고 있는 거죠. 얘에 비해서 얘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얘가 빠른 겁니다. 요즘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요즘 이제 노트북 같은 데는 이런 2.5 방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 거의 뭡니까? 이 방식으로 간 거죠. 이 방식으로. 그죠? 가격은 물론 얘가 좀 더 비싸요. 이 방식으로 간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M.2 SSD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도 물론 이제 뭐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인보드에서 이 M.2 그죠? 이 M.2를 낄 수 있는 슬롯이 있는지를 보고 사시는 게 또 현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매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게임용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M.2를 꽂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2.5인치 기반의 SATA3 기반보다는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M.2가 더 빠르다 보니까 요걸 장착하십시오 하고 설명을 해주면 거의 이걸 택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M.2에다가 하나 꽂고 256짜리 256기가 하나 꽂고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다리로는 이제 2테라 하드를 갖다가 아니면 1테라 하드를 보조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으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매를 할 때는 2.5인치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할 때 메인보드가 M.2를 지원하는 슬롯이 내장되어 있는 메인보드인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향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절감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CPU와 속도차를 줄이기 위한 부단한 그 어떤 그 개발의 산물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는 또 뭐 더 빨라진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SSD, Solid State Drive라는 거고요. 자, 이제 또 우리가 그 데스크탑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업그레이드 때 간과하는 분이 뭐냐면 이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간과를 해요. 그죠? 왜 우리가 이 파워 서플라이가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 메인보드를 봅시다. 메인보드를 보면요. 데스크탑 메인보드죠. 메인보드 보면 요 지금 안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을 보면 모두 이 전자 회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품들이. 이 전자 부품들은 항상 일정한 밥을 요구를 합니다.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를 요구하는 전자 소자들이에요. 그죠?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요구하는데 일정한 전압, 전류를 요구하지만은 그죠? 어떤 그 맞지 않은 전격 전류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뭡니까? 브루스크린 생긴다든가 어떤 게임 작업할 때 다운돼 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죠? 다운돼 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전기 또 이런 힘 있는 어떤 전압을 공급해 주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파워 서플라이죠. 왜냐면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얘가 전압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또 우리 소비자들은 이걸 간과를 해요. 많이 간과를 하는 분이 뭐냐면은 그 메인보드에서는 이 그 힘 있는 전기를 좀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죠? CPU도 고성능 CPU가 꽂아져 있고 그래픽카드도 고성능이 꽂아져 있고 그 다음에 하드가 달려 있고 SSD 달려 있고 이런데 힘 있는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구입할 때는 저가를 구입을 해요. 일명 우리가 뭐라 그냥 뻥파워, 막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저희 매장에서 구입할 때는 특히 게임용 같은 경우는 전격 파워 그런 걸 요구를 해서 안 한다 그러면 전 조립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는 막 파워하고 그러니까 뻥 파워로 얘기하는 거죠. 전격 파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 전격 파워는 이 박스에 이 80 플러스라는 그죠? 인증 마크가 딱 찍혀 있습니다. 박스에. 박스를 좀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뭐 이 지명되어 있는 파워도 구입해야 되겠지만 박스를 딱 보면 여기에 이 80 플러스라는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이 파워를 전자 로드기에 걸어서 얘가 최대 출력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 600W다 그러면 600W에서 80%까지 커버해서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인증 마크를 여기 찍어주는 거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220V 교류 전원을 받아서 안에 정류를 하는데 이 안에는 PFC 회로라는 게 들어있어요. PFC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를 정류하면서 소비되는 전기가 있어요. 그걸 무효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효전력 부분을 전력 효율 보상 회로라는 PFC 회로가 커버함으로써 얘가 힘있는 전기를 다시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80 플러스 85%의 인증 마크입니다. 이런 제품을 구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격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격 파워. 전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전격. 우리가 뻥파워 막파워는 전격이라는 얘기를 붙이면 안 됩니다. 전격 파워는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전자기기가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 걸어주는 공급해 줘야 되는 기본 전압을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뻥파워는 전격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뻥파워 막파워 같은 경우는 뭐냐면 600W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워 보면 600W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600W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 80 플러스 마크 안 찍힌 것은 얘는 뻥파워로 볼 수가, 얘는 효율이 40%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대 출력이 240W 밖에 안 나온다. 그죠? 그랬을 경우 그래픽카드도 고사양에 껴있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그래픽카드에서, 그죠? 그래픽카드에서 힘있는 전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죠? 힘있는 전기를 안 해다 보니까 얘가 오동작이 되면서, 그죠? 전기가 그 제대로 높은 전기를 공급 안 해주다 보니까 이 부품들이 오래 가지를 못하겠죠. 전격 파워 쓴 그 데스크탑하고, 그죠? 막 파워, 그죠? 뻥 파워 쓴 이 데스크탑하고 이 성능 차이나든가 아니면 수명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전격 파워들이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조립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막 파워를 많이 쓰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조립을 한다든가 매장에 가서 조립을 할 때는 전격 파워를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지명되어 있는 제품, 어떤 업체라고 얘기는, 메이커라고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지명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죠. 반드시 이 마크가 찍혀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구입해서 써야지 우리가 데스크탑이 안정적인 전원에서 돌아갈 수가 있다. 왜? 조금 전에 메인보드를 구성하는, 또 그래픽카드를 구성하는 전자 부품들은 항상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를 요구하는 일정한 밥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죠? 근데 밥을 갖다 한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반 공기 또는 뭐 4분의 1 공기를 주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동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또 내지는 오류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워 서플라이는 물론 뭐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겠지만은 돈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컴퓨터는 1, 2년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오래 쓰고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외래 이게 처음에 구입하시는 거지, 이런 것이 원가 절감하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렸고요. 파워는 우리 세 가지 규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ATX 파워를 쓰는데, 우리 메인보드 ATX 메인보드가 있고 마이크로 ATX 보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파워, 보통 표준 파워를 우리 ATX 파워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케이스가 좀 큰 거는 보통 이런 걸 쓰죠. 근데 마이크로 ATX 파워는 뭐냐면은 이 슬림 캐시 케이스, 좀 얇은 케이스에는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FX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 길다란 파워가 있는데, 예전에 메이커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파워를 잘 안 쓰죠. 보통 ATX 파워나 마이크로 ATX 파워를 쓰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요 ATX 파워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구입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큰 파워면은 ATX 파워를 달라고 얘기해. 잘못하면 이 미니 파워를 구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케이스에 맞지는 않겠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구매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이건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컴퓨터 사양 보기를 활용하기 이전에 먼저 내 컴퓨터는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알아야 우리 업그레이드라든가 컴퓨터 구매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 어떤 구매라든가 업그레이드가 체크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지금은 뭐 할 거냐면은 내 컴퓨터 사용 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기존에 컴퓨터를 갖고 있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는 컴퓨터 하나 조립을 해야 되겠다, 구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겠죠. 자, 이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기존의 컴퓨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성능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컴퓨터 사양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사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내 컴퓨터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들어가서 속성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 사양이 나오는데, 이 지금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내 컴퓨터 속성으로 보는 것은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상황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보면 자,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에서 바탕화면에는 내 컴퓨터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죠? 속성이 나와요.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윈도우 버전, 윈도우는 지금 뭐 윈도우 7을 쓰고 있는지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지, 윈도우 7도 종류가 많이 있죠. 홈 버전부터 얼티메이트까지 있고, 윈도우 10도 홈 버전부터 뭐 많은 버전이 있죠. 그 버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운영체제는 뭐냐, 두 가지 버전이 있죠. 32비트 운영체제와 64비트 운영체제가 있다. 그래서 요건 64비트, 밑에 보면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내 컴퓨터 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PU하고 메모리 밖에 볼 수가 없어요. CPU는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이건 i5 750이고, i5 2500이고, 설치된 메모리는 4기가 메모리고, 여기는 24기가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다. 표현되는데, 메모리도 지금 DDR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표현이 여기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만 보고 메모리를 구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를 갖다가 4기가를 더 구입하려는지 하는데, 내 컴퓨터에 지금 DDR3 메모리인지 4인지가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죠? 뭐 그래픽 카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장치 관리 들어가면 그래픽 카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윈도우에 관련된 이 드라이버들이 깔리지가 않으면은 장치 관리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뭐를 설치를 합니까? 그죠? 드라이버를 설치하죠. 그래픽 드라이버, 사운드 드라이버, 뭐 이런 걸 설치하게 돼 있죠. 그죠? 그 설치가 안 되면은 내 컴퓨터 속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CPU하고 메모리는 볼 수가 있지만 이 그래픽 카드 종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 컴퓨터에서 속성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양을 보고 참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상황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CPU의 어떤 디테일한 상황, 메모리에 대한 디테일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CPU-Z라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거고요. 그래픽 카드 쪽에서 그래픽 카드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GPU-Z라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뭡니까? 구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CPU-Z나 GPU-Z로 하게 되면 나오죠. 이런 것도 이제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컴퓨터 속성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업그레이드에 참조할 수는 없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유틸리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유틸리티는 먼저 CPU-Z를 볼게요. CPU-Z란 유틸리티는 우리가 뭡니까?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깔고 나서 드라이버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가 CPU라든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메모리의 어떤 정확한 스펙을 갖다가 알 수 있다. 그죠?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유틸리티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요런 창이 하나 떠 보면 CPU, 캐시, 메인보드, 메모리, SPD, 그래픽카드까지 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픽카드는 제너럴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GPU-Z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CPU를 보면 이 CPU가 뭐라는 게 나오죠. 내가 갖고 있는 CPU는 i5 2500이고 2세대 CPU죠. 그죠? 코드명은 이 CPU 코드명은 샌드브리지라는 걸 CPU다. 알 수가 있고, 소비 전력은 95W의 CPU다. 소켓이 여기서 중요하죠. 1155 소켓을 쓴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32나노미터의 공정으로 만들어진 CPU다. CPU 볼테이지는 0.960을 먹는 CPU다. 그 다음에 캐시가 있다 그랬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의 이를 나타내주는 이 캐시 메모리 용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캐시 쪽을 보면 정확 캐시가 나오죠. L1 캐시는 32KB 를 가지고 있고, L2 캐시는 256KB 를 갖고 있고, L3 캐시는 6MB의 어떤 캐시 메모리를 갖고 있다. 이걸 정확히 볼 수가 있겠죠. 캐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뭐라 했습니까? CPU 성능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왜? CPU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명령을 캐시 메모리인 걸 먼저 읽음으로써 우리가 속도를 증가할 수 있다. 다이렉트 D램에서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를 읽어서 있으면 여기서 가져오는 게 빠르지 D램에서 가져오는 건 빠르지가 않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메인보드의 어떤 그 모델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장착하고 있는 이 메인보드는 아소스 P8 Z77-V라는 모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칩셋은 Z77이라는 이 사우스부리 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메모리 탭을 누르면요. 메모리는 지금 아까 우리가 내 컴퓨터 속성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은 우리가 메모리 용량밖에 몰랐죠. 여기서 뭡니까? 메모리 종류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메모리 종류는 DDR3로서 24GB의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다. 얘는 듀얼 채널을 지원하고 있다. 그죠? 메인보드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SPD. 우리 메모리에 보면 SPD 데이터, SPD 칩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건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CPU젯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 종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제너럴한 사항이죠. 그죠? 지금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750 Ti라는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고 있고, 제조사는 기가바이트에서 만든 이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그죠? 2048 그죠? 2기가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다. 메모리 종류도 나오지가 않죠. 여기서는 이 제너럴한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PU-Z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PU,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메모리 종류, 메인보드가 어떤 거냐, 요런 것 정도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 쪽도 우리가 4대 성능 쪽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그래픽 카드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그래픽 카드냐, 그러면 내 그래픽 카드가 어떤 그래픽 카드냐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유틸리티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GPU-Z라는 유틸리티입니다.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750 Ti라는 그래픽 카드고, 그 다음에 칩셋은 이런 걸 썼고, 여기 보면 이제 벤더는 뭡니까? 제조사는 기가바이트 거다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메모리 타입 있어요. 여기서 메모리 타입이 나오죠. DDR5라는 GDDR5라는 메모리를 썼고, 바로 뭐냐면 메모리 버스는 128비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64비트,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있다고 그랬죠. 128비트의 버스 메모리 그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메모리 사이즈는 뭡니까? 메모리 비디오메모리 2기가를 쓰고 있고, GPU 클락은 뭡니까? 1033 클락이고, 메모리 클락은 1350 메모리 헬스고, 이 터보 부스터 OC 버전은 OC 그 오버클럭 됐을 때는 1112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그래픽 카드 내용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CPU 제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내 컴퓨터 속성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전문적인 것까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알아야 구매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센서라는 기능을 보면 뭐 어떤 펜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가 CPU, 메모리 사양을 알기 위해서는 CPU-Z라든가 GPU-Z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포터블 프로그램이에요. 인스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쓰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USB 메모리 같은 데 장착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사양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매장에 찾아오는 사람은 의외로 자기 사양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컴퓨터만큼은 정확하게 스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와서 무슨 부분을 달라 그러면 우리 매장에서는 또 그분을 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메모리가 뭐예요? 모르는데 그럼 아무 메모리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사양을 알고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 체크 포인트들이 되겠죠. 자, 실제 동영상 하나 보기 CPU 제스를 한번 실행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창이 하나 뜨면서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CPU. 그죠? CPU는 이런 거다. 그죠? 이 탭들이 많죠. CPU는 이런 건데 도대체 캐시 메모리 정확하게 어떻게 돼? 그럼 이제 캐시 메모리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장착한 메인보드는 보통 메인보드 모델이 뭡니까? 그럼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 메인보드 모델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메인보드 모델이 나오죠. 예, 아소스 거 P8Z77-V 보드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에 적어갖고 오시면은, 그죠? 그걸 참조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메모리에 대한 거, 그죠? 메모리가 뭐예요? 그럼, DDR3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SPT 쪽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는 여기서 좀 제너럴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GPU 제스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요거는 뭐 그래 디테일한 사항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다음은 뭡니까? 이제 그래픽 카드를 좀 전문적으로 내가 좀 내 컴퓨터에 장착된 그래픽 카드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GPU 제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상세하게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이 그림으로 알려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알려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배틀그라운드로 하는데 이게 안 되겠네. 그래픽카드 구매해야 되겠네 하는 정보를 우리가 이 그래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내 컴퓨터라든가 장치 관련해서는 얘 정확한 사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틸리티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PU-Z과 GPU-Z라는 유틸리티만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포터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SB에 장착하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이걸 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유틸이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죠? 내 컴퓨터에는 정확한 현 주소와 그죠? 업그레이드 했을 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유틸리티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유틸리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을 알려주는 그 유틸리티와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죠? 4대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4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